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시장은 상콤하게 상승하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지난주에 이어 무려 2거래일 연속 2%대 상승하는 초강세를 보였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미 지난주 목요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었을 때 그것은 예고된 조정이었고 일주일 동안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없기 때문에 달릴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도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슬슬 금리 인상이 끝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피어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추세가 바뀌었다는 확신이 들자 그동안 바닥을 기다리고 있던 투자자들이 포모에 빠져서 급작스레 몰려들고 있는 게 두 번째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선 오늘 S&P가 추세선을 장중에 일시적으로 뚫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S&P를 짓눌러왔던 저항선이다 보니 그 영향력이 엄청났습니다. 결국 종가상으로는 저항선을 뚫어내지 못했는데요. 장중에 돌파했다 하더라도 종가상 돌파하지 못했다면 아직 공식적으로 추세선을 뚫어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추세의 전환 코앞까지 와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한 발짝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이번 주 목요일 있을 실업수당 청구와 금요일에 PCE 물가까지 확인한 다음에 방향을 정하겠다는 의도가 매우 강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이 중요한 지표들은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 목요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시장에 우호적으로 나올 리는 없습니다. 최근 몇 주간 계속해서 예상보다 적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었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높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한 가지 희망이라면 추세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연속 청구 건수가 증가해주는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을 거란 거를 어느 정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가격에 반영이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심각하게 낮게 나오지만 않으면 예상보다 별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금요일 발표되는 PCE 물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물가가 높게 나오면 모든 게 꽝입니다. 현재 시장이 물가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이유는 물가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연히 낮게 나올 거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반대로 높게 나오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이제 낮게 나오면 당연한 거고 높게 나오면 엄청난 악재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중요한데요. 다행히 예측치는 야박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근원 PCE가 이번 달에 지난달에 4.7%에 이어 전년 대비 4.4%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의 물가 하락 추세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고 딱 요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의 시장 반응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현재 추세 저항선에 딱 걸려있는 S&P가 이번 주 후반 경제지표 확인 후 시장이 안심하고 드디어 추세선을 뚫고 날아가는 시나리오가 될지 아니면 실망하고 한 타이밍 더 쉬어가는 시간이 될지는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지표 외에도 또 다른 변수들이 있는데 바로 주요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 기업의 실적이 안 좋으면 다른 기업도 별로일 거라 예상하기 쉽고 일단 시가총액이 큰 기업의 주가가 내려가면 그 자체로 투심을 함께 끌고 내려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도 당장 화요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수요일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고 다음 주 목요일에는 애플, 구글, 아마존이 모두 하루 동안 동시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오락가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은데요. S&P 소속 기업 중 11%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67%만이 기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S&P의 평균 달성률인 77%보다 10% 낮은 것입니다. 예상대로 기업들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거죠.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기업 실적이 저조하니 조만간 주가가 하락하겠구나. 기다렸다가 바닥 잡아야지. 이래서 투자를 실패하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S&P는 실적이 예측치 평균보다 낮았을 때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속성입니다. 사람들은 실적이 낮으니
이제 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실적이 안 좋을 것을 예전에 다 반영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나쁜 뉴스가 나오고 나면 이후로는 평균 회귀에 의해 오히려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오르기 시작합니다. 경기가 바닥일 때 시장은 이미 한참 오른 뒤라는 것을 이미 100번쯤 말씀드렸죠? 그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실제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가격을 예측하여 거래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그것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일단 확실한 것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것은 맞다는 거죠. 공포 탐욕 지수는 정말 오랜만에 탐욕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제대로 과열이다 할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과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흥분해서 마구 달려드는 것은 별로 좋지 않죠. 시장이 좋건 나쁘건 일관되게 행동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투자의 핵심 과정 4단계를 설명드렸습니다. 1. 자산의 미래 가치를 측정한다. 2. 그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 3. 현재 가격과 비교한다. 4. 현재 가격보다 싸다면 가지고 있거나 돈 생길 때마다 자산으로 전환한다. 만약 자신이 사려고 하는 자산이 여전히 측정한 미래 가치보다 낮다 하면 돈 생기면 리스크 노멀라이징 하면서 꾸준히 전환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몰빵 전환하라는 거 아니죠.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그러니까 리스크 평준화하면서 전환해야 합니다. 이때 시장이 좋고 나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선거 전날에도 사고 다음 날에도 사고 누가 당선되든 상관없이 산다는 워런 버핏의 말처럼 매일 한 주씩 사기로 했으면 지난주 금요일 같은 날도 사고 오늘 같은 날도 사고 내일 같은 날도 사고 이렇게 일관되게 사면 됩니다. 다만 그래도 나는 단기적으로 과열되었을 때는 좀 피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헐값에 던지는 날에만 조금 더 사면 되고 지금처럼 급하게 올랐을 때는 잠시 쉬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하시면 되는 개인 재량입니다. 일단 시장의 금리 예측은 이전보다 더 비둘기파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월 FOMC에는 0.25%포인트 인상이 거의 압도적이고 심지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3월 FOMC에서도 압도적으로 0.25%포인트 인상의 확률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기존 예측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대 5%의 기준금리에서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은 종료됩니다. 이후로는 고용이 얼마나 안정되는가를 살펴보다가 고용시장의 냉각이 시작되었다고 판단될 때 예상으로는 대략 올해 말부터 또는 내년 연초에 금리 인하를 시작합니다. 이게 현재 시장의 가장 확고한 예상치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변수가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첫째로는 고용 강세가 지속되며 서비스 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물가가 강한 하방 지지를 받을 가능성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인 2%까지 좀처럼 떨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연준이 또다시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겠죠. 또한 미국 부채가 다시 한도치까지 도달한 것도 변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만간 있을 라방에서 자세히 얘기할 것이라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셋째는 중국의 제로 코비드 정책 완화가 몰고 올 후폭풍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세계 경제에 활력을 줄 것이란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있지만 동시에 예전과 비교도 안 되게 강해진 중국의 소비력을 감안했을 때 중국 경제가 활성화되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재차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러시아 전쟁입니다. 전쟁이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확전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면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주변국들에게 불똥이 튀면서 확전이 되는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아직은 많이 남아있는 험난한 시장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수로 인한 영향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시장은 확연하게 최악을 지나 회복의 단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위기 반전의 확실한 신호는 S&P가 길었던 하락 추세선을 완전히 뚫어내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아마도 조만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이 5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역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추세상 아마도 골든크로스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S&P의 하락 추세선 돌파와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면서 완전한 추세 전환이 공식적으로 선언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변수들도 현재 놓여진 기회에 비하면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의 시장은 정말 최악이었던 2022년을 뒤로 하고 서서히 회복으로 돌아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회복된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다시 새로운 강세장을 열겠죠. 그 타이밍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예측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가치를 측정하고 기다리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미래 가치가 실현될 시간이지 정확한 타이밍을 잡는 행운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치를 판단하고 현재의 구매력을 희생하여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길 기다리는 진짜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타이밍을 딱 잡는 행운만을 바라는 것은 도박꾼이죠. 네, 그리고 오늘 테슬라가 무려 8% 가까이 폭등을 하며 144달러 근처까지 도달했는데요. 바닥 가격에서는 거의 4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테슬라의 기존 가격은 정상적인 펀더멘털 영역에서의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패닉셀과 강제 청산으로 인해 원래 일어났으면 안 되는 수준까지의 하락이 기술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비정상적인 주가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오르면 바닥을 기다리던 투자자는 못 사게 되죠. 가끔 이렇게 올랐다가 다행히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영원히 정말 2번 다시 기회를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타이밍을 기다리다 기회를 놓친 투자자는 그 기회를 만회하기 위해 보상 심리로 고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또는 쿨한 척하면서 이거 못 샀으면 다른 거 사면 되지 하고 1등 기업 말고 2등 기업을 찾아 다른 주식들을 기웃거립니다. 문제는 그렇게 좋은 다른 주식을 찾았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반복되겠죠? 이후에 망하는 시나리오도 한 100번쯤 설명을 드렸으니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테슬라의 실적 예측에 대해서는 오늘 밤에 영상으로 올릴 예정이니 더 자세한 얘기는 저녁 영상에서 드리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제 연휴도 거의 끝났습니다. 연휴 마지막까지 푹 쉬시면서 몸과 마음 회복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연휴가 끝나면 또 열심히 달려봐야죠. 즐거운 한 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